안녕하세요. 중졸 검정고시 2020년도 1회차 시험을 보았던 도덕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기억, 이것을 어길 때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것은 도덕적 삶으로 안내하는 마음의 명령이다. 1번 양심, 2번 타율, 3번 집착, 4번 탐욕. 알맞은 것은 1번 양심이겠죠. 자, 여기서 타율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중학교부터는 도덕 과목에 어려운 어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타율이란 무엇이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해진 원칙이나 규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해진 원칙이나 규율에 따라 움직이는 것. 반대말은 자율이겠죠. 자율, 스스로 움직이는 것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이끌려서 움직이는 것. 자, 집착, 탐욕, 다 아시는 단어죠. 탐욕,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공통용어는 양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2번 다음 일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삶의 자세는, 자, 일기를 쓰면서 삶의 자세가 어떤지 볼게요.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청소 시간에 친구와 싸웠다. 나를 놀렸다고 오해해서 생긴 일이다. 내가 친구의 말을 경청했다면 다투지 않았을 텐데. 내 잘못을 알게 된 후 친구에게 사과했다. 자, 1번 충동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2번 성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3번 타인의 처지에 무관심해야 한다. 4번 잘못을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된다. 자, 어떤 자세일까요? 친구에게 잘못을 사과했죠. 그러면 성찰하는 삶의 자세를 표현하고 있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기의 행동에 수정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는 것. 자, 성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기를 통해 성찰을 한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 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상부상조의 전통은 노동력이 부족할 때 이웃 사람끼리 도움을 주고받는 1대1의 노동 교환 방식이다. 1번 개, 2번 두레, 3번 향약, 4번 품앗이. 자, 이거 옛날에 농경 시대에 행해졌던 풍습들이면서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죠. 개는 있을 수 있겠네요. 개 모임 합니다. 이런 거 하시죠. 자, 그러면 각각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협동의 정신을 의미하는 저희 우리나라 옛날 농경 시대에 필요했던 일손이 부족했기 때문에 농경 시대부터 생겨났던 협동의 풍습입니다. 자, 협동이란 말 그대로 서로 돕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지내는 것. 그다음 개, 그 중에서 이 네 가지가 협동에는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개 같은 경우에는 친목을 도모합니다. 개 모임합니다. 그럼 친목도모로 요즘에는 거의 경제적인 그 모임으로도 많이 성격을 띠고 있어요. 네. 그다음 두 번째 둘에는 이제 두레나 품앗이는 둘 다 노동력을 교환하는 네, 풍습인데요. 둘레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마을 대 마을입니다. 네. 마을 단위의 공동 조직이에요. 그래서 마을끼리 서로 주고받는 것, 노동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품앗이는 뭘까요? 네, 1대1이에요. 한 사람당 한 사람씩 너네 집 하면 내가 다음날 우리 집 도와줄래? 이렇게 말할 때. 그래서 1대1의 노동교환, 품앗이입니다. 그 다음 향약. 자, 이제 향약은 뭐냐면 마을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 단위의 규칙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마을 단위, 지금으로 말하자면 지방자치, 지방 스스로, 자기 마을 단위 스스로 규약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권성징악, 네, 권성징악. 그 다음 상부상조, 권성징악, 상부상조. 권성징악은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권선징악인데.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 기준으로 규칙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 향약에 네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향약의 덕목이 있는데요. 첫째, 덕업상권. 네, 덕업상권. 자, 두 번째, 과실상규. 그 다음 세 번째, 예속상규. 네 번째는 환난상률. 이렇게 좀 지울까요? 네. 환난상률. 환난상률. 자, 이 네 가지 덕목이 그 마을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 법 이런 것인데요. 덕업상권. 덕업상권 하면은 좋은 일 서로 권하자. 좋은 일 서로 권하자. 좋은 일 권하기. 네. 좋은 내용인데요. 다들 이제 기초적으로는 권성징악, 착하게 살자. 그 다음 상부상조하자. 요 기준으로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규칙을 정했죠. 그래서 그 중에 덕업상권, 좋은 일을 권하자, 과실상규, 서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규제하자. 잘못을 규제하자. 관찰하자. 그리고 얘기해주자. 이거 잘못됐어. 라고 말해주자. 그 다음 예속상교 같은 경우에는 예의를 지키자예요. 사귈 때 예의를 지키자. 서로 사귈 때 예의를 갖자. 네. 그 다음 환난상률. 어려울 환. 네. 어려울 환. 서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와야 한다. 어려운 일에 돕자. 자, 이렇게 해서 향약에는 지방자치 규약 네 가지의 규칙이 있는데 기본 내용은 착하면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 그리고 서로 도와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네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알아봤고요. 문제가 노동력이 부족할 때 이웃 사람들끼리 주고받는데 뭐라 그랬냐면 1대1이라고 했죠. 1대1의 노동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까요? 개, 두레, 향약, 품앗이. 네, 품앗이죠, 품앗이. 네, 1대1의 단위는 품앗이 4번입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제, 바람직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노력,
내용, 기억. 바람직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내용으로 틀린 것 고르세요 라는 문제예요. 1번 가까운 사이라도 예의를 지키며 존중한다. 2번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하며 서로 이해한다. 3번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공동으로 참여한다. 4번 각자 역할이 있으므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자, 가족 내에서 서로 지키면 좋을 것들은 1번, 2번, 3번이네요. 예의 지키고, 대화하며 이해하고, 공동으로 하고. 4번 같은 경우는 무관심이죠. 그래서 알맞지 않습니다. 4번은 4번입니다. 5번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은 기억, 의미, 자신의 도덕적 결정과 행동이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느끼는 것, 구성 요소, 공감, 도덕적 민감성, 행위 결과 예측. 자, 요것으로 알맞은 영어는 1번 도덕적 해이, 2번 도덕적 강제력, 3번 도덕적 상상력, 4번 도덕적 불감증. 네, 5번에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네, 상상력입니다. 3번. 알맞은 것은 자, 도덕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지금 내가 하는 행동, 저 사람을 공감해서 저 사람의 어려움을 공감해서 나오는 나의 이런 선택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걸 미리 상상하는 것. 그게 도덕적 기준의 상상력입니다. 자, 1번 도덕적 해이. 해이하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어떤 거냐면 긴장이 풀린 거예요. 긴장이나 규율, 엄격했던 규율이 풀어져서 마음이 느슨해진 상태. 마음이 느슨해짐. 네, 이것을 해이하다라고 말합니다. 도덕적이니까 도덕적인 양심이나 대충 하자, 그냥 모르는 척 하자 이런 식의 마음이겠죠. 자, 2번 강제력은 아실 것이고 4번 불감증. 자, 불감증은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감각이 둔해졌어요. 네, 감각이 둔해지거나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져 버려서 별다른 느낌을 못 받습니다. 별다른 느낌을 못 받는 상태. 이게 불감증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번은 도덕적 상상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6번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올바른 태도는 1번 다른 문화의 열등성만 강조한다. 2번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노력한다. 3번 다른 문화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인다. 4번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만 우월감을 갖는다. 자, 올바른 태도는 2번이죠. 다른 문화는 이해하고 차이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1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다른 문화의 열등성을 강조한다. 다른 문화의 열등성이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 하냐? 자문화, 스스로자, 나의 문화의 중심주의라고 말합니다. 내 문화 중심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 2번은 자문화 상대주의.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자문화, 다른 문화를 무조건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자문화 사대주의라고 말해요. 그 다음 4번 자신의 문화의 우월감. 우월감은 우리가 더 좋다. 우리 것만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역시 1번과 똑같아요. 우리 건 좋고 남의 거는 나쁘다. 자문화 중심주의. 자, 이렇게 말합니다.
6번의 알맞은 태도는 2번입니다. 7번 가에 들어갈 알맞은 덕목은 가, 이웃과 사회에 대한 사랑, 자발성, 무대가성, 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면서 이웃과 사회에 대한 사랑이 있는 이 공통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갈등, 2번 청탁, 3번 봉사, 4번 자만. 네, 알맞은 것은 봉사겠죠. 봉사 정신. 네. 청탁은 어떤 건지 아시죠? 저희 뭔가 부탁하는 거죠. 청하여 부탁함. 자, 4번 자만. 자만은 스스로 자랑합니다. 그리고 뽐내요. 자랑하며 뽐내는 것. 이것을 네, 자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7번은 봉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8번 환경 친화적 삶. 환경 친화적 삶을 실천하는 올바른 자세는 1번 환경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2번 편리한 생활을 위해 자원을 낭비한다. 3번 물질 중심적 태도로 생산하고 소비한다. 4번 생태계 보호를 위해 생활 쓰레기를 줄인다. 자, 환경 친화적인 건 말 그대로 환경을 생각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들. 자, 그럼 알맞은 자세는 4번이겠죠. 네, 쓰레기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8번은 4번입니다. 9번 도덕 추론의 과정에서 기억에 들어갈 용어는 도덕 원리,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사실 판단, 무임승차는 법을 어기는 행동이다. 기억, 무임승차를 해서는 안 된다. 자, 요런 과정을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네, 근거를 들어요. 그 자기의 주장을. 첫 번째 주장이 나오죠.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근거를 들죠. 무임승차는 법을 어기는 거다. 꼬리물기처럼 내려오죠. 그래서 바로 무임승차는 하면 안 되는 첫 번째의 행동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것. 1번 도덕 판단, 2번 가치 전도, 3번 자아 성찰, 4번 진로 선택. 자, 그러면 9번의 답은 몇 번이냐? 1번입니다. 네, 기억에는 도덕 판단. 자, 원리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실을 확인했죠. 무임승차하는 사람을 본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도덕적 원리는 법을 어기면 안 되는데 무임승차하는 사람을 봤고 무임승차는 법을 어기는 거다. 그래서 도덕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내리는 거죠. 9번 문제 자체에서 도덕 추론이라는 말이 나와요. 도덕 추론은 지금 보여진 이 첫째, 둘째, 셋째의 기준으로 보면서 추론하다. 어떤 도덕 판단에 이 어떤 판단을 할 때 3번 행동을 하기 위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론 자체는 도덕 추론이라는 건 쉽게 설명하면 내가 내리는 결정이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는 과정입니다. 주장하는 과정.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판단을 내린 이 판단이 왜 옳으냐? 첫째, 둘째 원리 때문이다. 이렇게. 네. 그래서 도덕 추론이라고 말해요. 9번은 1번 도덕 판단입니다. 10번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덕목이 아닌 것은 1번 예의, 2번 존중, 3번 절제, 4번 해악.
지켜야 할 게 아닌 것은 네, 4번이죠. 해악. 자, 해악은 해롭고 악한 것입니다. 해롭고 악한 것. 그러면 사이버 공간에서 해롭고 악한 행동을 지켜야 하느냐? 절대 아니죠. 사이버 공간은 저희가 가상 공간이라도 말을 하는데 인터넷상에서 서로 생기는 일들이죠. 유튜브를 보시거나 제가 이렇게 올리는 유튜브에도 누군가는 댓글을 다세요. 근데 나쁜 댓글을 다시는 분도 있고 좋은 댓글을 다시는 분도 있죠. 그 이유는 이름이 가려지는다는 장점이 있다고 그것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고 정보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보를 접근하는데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자유로워요. 표현이 되게 자유롭죠. 사이버는 제약이 없어요. 어떤 규칙 이런 게 없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뭐냐? 나의 창의성이 발달이 됩니다. 창의적인 생각이 되게 잘 표현되고 창의적인 생각이 인정받는 곳이 사이버 공간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봐주죠, 나를. 그래서 더더욱 창의적인 모습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면에서 가장 단점은 익명성,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익명성 접근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나요? 책임지지 않는 행동들을 해요. 네. 무책임하게 말을 함부로 하고 비하하고. 그래서 요 잘못이 지금 단점이 되겠죠. 그리고 정보 접근이 쉬워져서 이 거짓 정보도 많습니다. 유튜브에도 거짓 뉴스, 뭐 사람들을 현혹하려고 선정적으로 올리는 기사나 뉴스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저절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해야겠죠. 네, 그래서 10번에서 틀린 것은 해롭고 악한 일, 해악입니다. 11번 바람직한 국가의 역할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기억, 국민의 생명 보호, 니은, 집단 간의 갈등 조성, 디귿, 국민 삶의 질 향상, 리을, 특권층의 이익 극대화. 자, 국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네,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 그래서 11번은 2번입니다. 12번 도덕적 자아상 확립을 위한 노력으로 적절한 것은 자, 도덕적 자아상, 자아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의식입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지? 내가 왜 이런 목표를 잡고 있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훌륭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도덕적 자아고요. 자, 그런데 이것을 세우려면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요? 1번, 훌륭한 사람의 인격을 본받고자 한다. 2번,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외면한다. 3번, 타인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만을 중시한다. 4번, 나와 다른 생각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한다. 자, 알맞은 것은 1번, 훌륭한 사람의 인격을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도덕적 자아상이 확립됩니다. 12번은 1번입니다. 13번, 기억에 들어갈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윤리적 책임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의 바람직한 활용 방향은 무엇일까요? 자, 과학기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죠. 1번,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2번, 인류의 공공선에 기여해야 합니다. 3번,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4번,
무분별한 과학 지상주의를 강화해야 합니다. 틀린 것은 어떤 것일까요? 4번입니다. 자, 4번에 잘못된 것은 과학 지상주의. 지상주의는 가장 으뜸으로 여깁니다. 누구를? 과학을. 그래서 어떤 것을 가장 으뜸으로 여길 때 그것을 지상주의라고 말해요. 어떤 것을 가장 으뜸이라고 여김. 그러면 무분별한 과학지상주의. 그러면 과학을 자꾸 과학만을 최고로 여기는구나. 이런 거는 위험하죠. 네. 그래서 13번은 4번입니다. 15번, 14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덕목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아서 탐욕이 없는 상태.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올바른 자세. 1번 위선, 2번 부정, 3번 청렴, 4번 부패. 14번에 알맞은 것은 청렴, 3번이죠. 1번 위선, 어떤 뜻인가요? 위선, 위선자 이런 말 나오죠. 네, 겉으로만 착한 척합니다. 착한 체함. 위선. 부정, 올바르지 않음. 부패는 정치, 사상 또는 개인의 의식 이런 것들이 타락함, 부패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알맞은 것은 청렴한 상태죠. 네, 탐욕이 없는 상태, 욕심을 부리지 않는 상태, 청렴한 상태. 14번은 3번입니다. 15번 어느 학생의 서술형 평가 답안이다.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 중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자세를 서술하시오. 기억.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말아야 하고 니은. 그들은 특별함으로 무조건 차별해야 한다. 그리고 디귿.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리을.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자,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걸까요? 네, 그들은 특별함으로 무조건 차별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5번은 2번입니다. 16번 폭력에 대처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보복을 피하기 위해 가해자를 돕는다. 폭력 행위를 보면 방관하고 회피한다. 폭력이 발생하면 주변에 도움을 청한다. 4번 피해를 당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3번 폭력이 발생하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 네, 3번입니다. 17번 기역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덕목은 자, 기역. 상대방이 처한 입장을 고려하여 도와주고 보살펴 주는 것. 니은. 생각과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자, 어떤 것이 맞을까요? 자, 1번 배려, 관용. 2번 배척, 관용. 3번 편견, 이해. 4번 편견, 독선. 기역에 들어갈 수 있는 말부터 먼저 찾아볼게요. 기역에 상대방을 도와주는 거죠. 자, 이런 거 뭐 한다 그러죠? 네, 배려. 맞죠? 배척 맞나요? 네, 배척 아니죠. 편견을 갖는다. 잘못됐죠. 네, 4번도 잘못됐네요.
자, 기억만 보더라도 일단 1번이 답으로 체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니은, 관용, 생각과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자, 관용이라는 뜻은 보통 용서해 줄 때예요. 너그럽게 타인을 이해해 줄 때. 그때 용서해 준다 또는 허용해 준다. 그리고 용서해 준다. 그다음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 네. 너그럽게 이해해 주는 것. 이것을 관용을 베푼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다음 편견? 편견은 공정하지 않고 편견의 뜻은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입니다. 네. 공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침. 균형이 없는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편견은 공정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다. 그다음 또 독선. 독선 같은 경우에는 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함. 아이고. 옳다고 믿고 행동. 네. 그래서 17번에서 알맞은 답은 배려와 관용입니다. 1번입니다. 18번 남북한 평화 교류의 목적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억, 군사적 긴장 강화, 니은, 남북한 간의 신뢰 형성, 디귿, 경제적 불평등 심화, 리을, 남북한 간의 동질성 회복. 자, 남북한 평화 교류죠. 그러면 어떤 게 알맞을까요? 네, 신뢰를 형성하려고 하고 동질성을 회복한다는 건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네, 동질성 자체는 같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어휘를 살펴보면 동질성이란 사람이나 사물, 사람이나 사물의 바탕이 같다. 그래서 동질성. 한반도에 있다, 우리는. 그래서 같은 민족이다 라고 회복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18번은 3번입니다. 19번. 외모 지상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적절한 것은 지상주의. 앞에 문제에서 지상주의 나왔죠. 뭐를 으뜸으로 생각한다? 외모를 으뜸으로 생각한다. 요즘에는 성형문화, 그 다음에 유행 이런 것들이 외모를 위주로 많이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라는 그 만화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을 극복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1번. 최신 유행을 무조건 따라해야 해. 2번. 다른 사람의 외모를 항상 비난해야 해. 3번.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해. 4번. 외적인 모습이 가장 중요해. 자, 어떤 마음을 가져야 외모 지상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3번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합시다. 다음 20번. 다음 대화에 담긴 욕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토요일에 하는 요리반에 참여하고 싶어. 외식 문화를 연구하는 것이 내 꿈이기 때문이야. 나는 진학할 학교와 관련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찾고 있어. 자, 두 학생이 각자의 욕구를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생리적 욕구, 2번 안전의 욕구, 4번 과시적 욕구, 4번 자아실현의 욕구. 네, 알맞은 것은 네, 4번입니다. 자아실현. 나의 선택, 나의 판단이 나를 위해서 긍정적인지
또는 나의 앞길을 위해 목표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자아실현. 네, 그래서 20번은 4번입니다. 자, 1번의 생리적 욕구는 먹고 자고 싸고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말해요. 네, 그런데 그것과는 지금 두 친구의 대화는 관련이 멀죠. 네, 그래서 20번은 4번입니다. 21번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유교에서 제시하는 이상사회로 공동체 전체를 한 가족처럼 여겨서 모든 사람이 보호받는 평화로운 사회를 말한다. 3번 큰 도가 행해지고 어진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고 신의와 화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남의 재물을 탐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지 않는다. 얘기. 이것에 알맞은 내용은 1번 부국강병, 2번 소국과민, 3번 불국정토, 4번 대동사회. 네, 21번 답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부국강병 경우에는 부유한 나라와 강한 군사, 병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국강병은 어떤 나라를 지향하냐면 부자 나라, 네, 부유한 나라, 그다음 강한 군사력. 자, 부국강병의 뜻은 부유한 나라와 강한 군사력을 갖추자 이런 뜻이고요. 이번에 소국과민, 작은 나라, 작은 백성입니다. 자, 이 뜻은 무엇이냐면 욕심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문명의 발달이 없고 문명의 발달이 없이 행복은 작게 추구하자. 욕심을 내지 말자. 그래서 거의 무소유에 가까운 이런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자. 이것이 소국감인. 3번 불국정토는 부처나 보살이 사는 것처럼 번뇌가 없는 깨끗한 세상입니다. 결국 불교 정신이에요. 네, 부처나 보살처럼 번뇌 없는 고민 없는 깨끗한 세상. 그 다음 대동사회는 대동사회 큰 도가 행해집니다. 큰 도가 행해지고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네, 그래서 큰 도와 모두가 하나. 네, 이런 정신으로 대동사회. 그러면 21번에 알맞은 건 뭘까요? 공동체를 한 가족이라고 했죠. 그래서 답이 4번 되겠네요. 네, 21번은 4번입니다. 23번 도덕적 자율성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도덕적 자율성을 발휘하기 위해 1번 복종, 2번 책임, 3번 억압, 4번 방종. 복종이라는 것은 남의 명령을 따르는 거죠. 네, 명령을 따름. 네. 그러면 자신의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습니다. 네. 책임, 자기가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하는 거죠. 네, 실천하는 것 자체가 책임진다 이런 거죠. 자, 4번 방종, 억압은 누르는 거죠. 3번은 방종, 제 멋대로 합니다. 제 멋대로 하여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것이 방종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도덕적 자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책임이겠네요. 2번. 네, 2번입니다. 23번.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삶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한다. 2번. 감각적인 즐거움만 추구한다. 3번. 순간적 유혹과 쾌락을 선택한다. 4번. 물질적 풍요를 위해 재물에 집착한다. 자,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은 어떤 걸까요? 네, 23번.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한다. 이것이 참된 행복이겠죠. 24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탐구 주제. 지구 공동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탐구 내용.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방안. 기억. 자, 지구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실천이 필요한지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인류 평화를 위해 국가 간에 협력하기. 2번. 빈곤 국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후원하기. 3번. 질병 예방을 위해 비정부 기구 활동 금지하기. 4번.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네,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자, 질병 예방을 위한 비정부 기구라는 것은 저희 말하는 유니세프 이런 데 있죠. 네. 후원하고 도와야 하는 난민 국가나 전쟁 중인 나라들에게 봉사를 가거나 이러는 단체예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은 민간인이 만들었습니다. 민간인이 만들었고 서로 협력을 하는 단체예요. 네. 국가 간에 선이 없죠. 네. 그래서 이런 게 비정부 기구인데 이런 활동들을 금지한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24번은 3번이 틀린 답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다음 내용으로 알 수 있는 인권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인권은 국적, 인종, 성별, 종교 등에 관계없이 인간이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권리이며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이다. 그리고 인권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이며 어느 누구도 절대 침해할 수 없다. 1번 천부성, 2번 폭력성, 3번 보편성, 4번 불가침성. 어떤 특징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인권은 국적, 인종, 성별, 종교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필요한 것이다. 자, 여기까지를 뭐라고 말하냐? 보편성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 있다. 인권은. 자, 그리고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다. 인권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늘이 준 권리, 천부성이다. 그 다음 마지막, 어느 누구도 절대 침해할 수 없다. 이것을 불가침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25번에서 알맞은 것은 아닌 것, 틀린 것은 네, 폭력성이죠. 인권에는 폭력성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도덕은 어휘 문제에서 조금 더 연습을 하시면 자꾸 문제를 접하실 때마다 반복돼서 나오는 어휘들이 계속 있어서 더욱 익숙해지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2020년 1회차 중졸 도덕 검정고시 문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